그리고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은 설계사 본인 당사자가 아니라 고객입니다. 내가 전문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도장 딱 찍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동의보험입니다. 오늘은 80세 만기랑 100세 만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90세 만기를 가입하거나 100세 만기를 가입한 사람들은 보험회사에 속았다거나 설계사 수당에 도움을 준 거니 눈탱이 맞은 거다, 이런 말들이 너무 많이 돌아서 제가 영상을 찍습니다.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보험을 가입하는 시기가 보통 어떻게 되세요? 부모님들이 가입해 주었던 그것 말고요, 본인들이 직접 준비하는 시기, 대부분 보면 보통 20, 30대에는 초반에 본인들이 알아보고 직접 준비하는 과정이 있고요. 40, 50대 같은 경우는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보충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많이들 보험을 가입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80세 만기로만 계약을 해라, 90세나 100세 만기로 가입한 사람들은 보험회사에다가 돈만 퍼준 거다, 설계사한테 수당만 챙겨준 거다, 버리는 돈이다, 이런 말들 많이 듣고 가입하신 분들 많고, 저한테 문의를 줄 때도 그런 말들을 많이 보셔서 이게 정말 좋은 거예요?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80세 만기보다 당연히 더 비싸겠죠. 가입하는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4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아셔야 해요. 80세 만기는 80세가 넘어서는 순간부터 보장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해약 환급금도 0원입니다. 아예 없어지고 버려지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설계사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물가 상승률을 생각을 해봐라, 돈의 가치는 똥값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100세 만기의 경우 아무리 시간이 흘렀고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하지만 100세 만기로 가입하고 80세 때 그 이후에도 해약 환급금을 보면 내가 낸 돈을 그대로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80세가 넘어서 81세, 2세 막 이럴 때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자녀분들에게 해약 환급금이 지급이 됩니다. 없어지거나 버려지는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가치는 떨어졌을 수는 있겠죠. 80세 만기로 가입을 했는데 80세를 넘어서 81세든 2세든 더 이후든 암 진단을 받거나 뇌질환 진단을 받거나 심장 관련된 진단을 받았을 때 고령이다 보니 수술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진단금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단도 받고 진단 보험금도 받았어요. 그리고 치료를 받는 도중에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80세 초중반에 돌아가셨다? 해약 환급금의 일부는 자녀에게 또 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버려지거나 없어지는 돈이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진단은 진단대로 다 받을 수 있고 해약 환급금도 자녀분들에게 일부분 간다라는 얘기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40, 50대 되면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에 맞게 보험을 다시 한번 준비하는 시기가 온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80세 만기로 해라, 100세 만기는 사기다, 좋지 못하다, 돈 버리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판매하는 설계사들 기본적으로 보면 80세 만기로 저렴하게,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준비를 하고 40, 50대에 보충을 하면 된다. 결국 똑같은 얘기입니다. 단지 80세 넘어가는 순간 80세 만기로 가입한 보험은 버려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내 돈도 돌려받는 게 없고요. 애초에 100세 만기로 젊을 때 납입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할 때 잘 준비해 놓고 40, 50대의 그 시대가 맞게 보충을 한다면 돈은 돈대로 돌려받을 수도 있고 보장은 또 보장대로 받을 수도 있어요. 보험도 해약 환급금도 80세 돼서 다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돈은 다 냈기 때문에 새로 40, 50대에 준비한 보험까지 같이 보충을 했다면 보험은 두 개겠죠. 버려지지 않았으니까 80세 넘어서도. 80세 이후든 이전이든 진단받으면 진단받는 대로, 수술받으면 수술받는 대로, 해약하면 해약하는 대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버려지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왜 80세 만기로 다 버려지게 고객과 상의 없이 80세 만기가 정답인 것처럼만 얘기하냐는 거죠. 병원 한번 가보시면 압니다. 80세 넘어가시는 분들 엄청 수두룩해요. 요양병원 가보세요. 80세 넘어가시는 분들 수술은 못하더라도 항암 치료받고 방사선 치료받고 신약 처방받고 비급여 항목에 다 하고 있습니다. 연명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돈은 누가 감당하냐? 본인이 아니라 보통 자녀분들, 친인척분들, 지인분들이 도와줘서 연명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나마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집을 팔아서라도 그렇게 신약 치료하시고 고가의 의료기계를 사용해서 치료하시는 분들 많다는 겁니다. 80세 만기가 아니라 100세 만기를 권하는 설계사들은 본인 수당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하는 거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자격이 없는 겁니다. 고객이 원하는 거에 따라 80세를 할 수도 있고 100세를 할 수도 있어요. 그 양쪽을 고객분들이 비교를 해보고 선택하는 것이지 90세, 100세 만기로 가입한 사람들을 미련한 사람, 돈 버리는 사람, 보험회사에다가 돈 퍼주는 사람, 설계사 수당 챙겨주는 사람, 그런 미련한 사람으로 얘기를 하고 만드는 설계사 그리고 유튜버들은 고객을 사람으로 안 보는 겁니다.
저는 상담을 할 때마다 고객한테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혹시 현재 아프신 데나 걱정되는 질병이 있으신지, 가족력은 있는지, 직장 다니면서 그 직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질병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세하게 여쭤봅니다. 먼저 물어봐요. 그리고 고객이 저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까지 다 물어봅니다. 평균적으로 얼마나 가입해요? 얼마 정도면 충분해요? 이런 말을 들어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단정 짓지 않습니다. 혹시나 내가 이런 질병에 걸렸을 때 어느 정도 돈이 나오면 조금 안정적일 것 같으세요? 그리고 혹시나 이런 질병에 만약에 본인이 걸리셨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쉬실 것 같으세요? 일을 못 하실 것 같으세요? 그거에 비례해서 맞춰가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본인은 80세를 넘어서 또는 90세를 넘어서 100세를 넘어서 어느 정도까지 사실 수 있을 것 같은지 냉정하지만 다 물어봅니다. 고객이 정할 수 있게 본인이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제 판단 하에 80세 넘어가면 어차피 81세에 죽으면 다 날리는 돈이에요. 안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똥값 되니까 그런 거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럼 80세면 충분합니다. 어차피 40, 50대에 새로 가입하시면 되잖아요. 그 정권 날라가도. 이게 맞는 말입니까? 고객한테 물어봐야죠. 본인이 정할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상담을 많이 하면서 화도 좀 나고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니 또 갑자기 막 울분이 올라오긴 했는데 죄송합니다. 평정심을 유지하고 싶은데 다 고객을 돈으로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리고 본인이 책임지지 못하는 인생을 그렇게 함부로 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그거에 현혹되는 분들이 너무 많고 문의가 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화가 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아픈 사람이고 산정특례를 받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30대 중반, 이제 40대를 바라보는 나이지만 병이 생기기 전에 보험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 굉장히 시기적으로 힘든 나날을 많이 보냈습니다. 보험의 정답은 없어요. 그래도 정도라는 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은 설계사 본인 당사자가 아니라 고객입니다. 고객이 본인 보험을 알 수 있게,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본인이 만족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설계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전문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도장 딱 찍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험 설계사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지언정 자기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게 도장 찍어내듯이,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80세 만기면 다 되는 듯이 다 찍어내는 게 아니라, 어떤 고객은 80세를 원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대비할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고객은 걱정이 너무 많아서 조금 더 몇만 원 내더라도 이 정도는 가져가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설계사 유튜버들도 그렇고 다른 재무 설계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아무도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단정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영상은 지금 이 정도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그런 신흥 종교 같은, 아니면 고객을 도장처럼 찍어내는 그런 사람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